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을 할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의 오스트리아는요, 백신 접종률이 60%대 머무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긴급한 사유가 없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매긴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18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 지역 수능시험장 116곳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누각인 영남루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단계적인 일상회복과 더불어 가을밤을 수놓은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에 관객들도 매료됐습니다. 일반 차량에 과속 단속 장비를 부착한 암행 순찰 차량이 다음 달부터 경남에서도 운영됩니다. 경남경찰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야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자기가 생산되고 있는 김해에서 3년 만에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가 열립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축제 상황을 미리 들어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5일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경남에 도착했습니다. 배부된 문제지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뒤 수능 당일인 18일 아침에 경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 교육청도 수능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시험장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수능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구별 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15일 시험장을 찾아 방역 상태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돌발 상황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경남에선 116개 시험장에서 3만 127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도 그동안 중단됐던 행사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밤 밀양 영남루에서는 한복 패션쇼가 펼쳐졌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으로 지역민을 위로했던 현장, 권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여인들의 화사한 한복. 선비들의 옷차림은 굳은 기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족의 나들이 차림부터 재해석된 한복 드레스를 입고 걷는 우아한 자태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요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밤에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과 영남루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너무 좋고 짱입니다. 조명으로 물든 밀양 영남루의 가을밤에 한복 패션쇼가 펼쳐졌습니다. 궁중 한복부터 현대적인 한복까지 70여 벌의 한복이 우리 옷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특히 무대는 러너웨이를 무용수의 몸짓과 음악까지 더해진 공연으로 꾸며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한복하면 좀 옛날 옷, 우리 옷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즘 애들 MZ 세대도 입을 수 있도록 한복이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번 패션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복 패션쇼는 밀양이 한복문화 거점 지역으로 선정되며 열렸습니다. 코로나에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었지만 무대는 지역민을 위로하며 지역 콘텐츠로서의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한복과 우리 영남루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한복의 아름다움과 여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한복 패션쇼로 전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복 패션쇼를 보시면서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끼고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아랑 전설이 깃든 영남 제1루. 그 전통이 깃든 공간에서 한국의 미와 새로운 기대가 빛을 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 30대 여성에게 정부 지원 대출이나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투자금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SNS에 게시된 재테크 투자 광고입니다. 투자 상담사의 사진과 함께 당일 수익은 200에서 300%, 손실률 0%라고 적혀 있습니다. 1시간이면 재테크를 통해 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실제 이 광고를 믿고 투자한 사람은 원금은커녕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보다 많은 돈을 뜯겼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겠나.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인데 쿠폰식으로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배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가상자산 투자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 사기 총책 A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10만 원 가량의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만 680여 명, 피해액은 25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0, 30대 여성이 90%에 가깝습니다. 최대 8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여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가정 불화로 이어질까 두려워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피해 사실을 통보한 뒤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원금이나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거짓 투자 수익을 보여주며 중도에 손을 떼지 못하도록 했는데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의 그런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계속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처음에 입금했던 그 금액이 아쉬워서 혹시나 믿고 계속. 일당은 또 코로나 정부 지원금 대출을 가장하거나 몸캠 피싱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7명 가운데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김해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도자기인데요. 가야 시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자기가 김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2000년 가야토기에 맥을 잇는 분청 도자기 축제가 시작됩니다. 김성호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님과 함께 축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우리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가야문화축제와 더불어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이면서 또 우리 시 중요 특산품인 분청 도자기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판매 행사도 병행하는 산업형 축제입니다. 네, 이번 분청 도자기 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워킹스루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점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서 행사장 입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지역 축제 소식에 시민들의 기대감도 큰데요. 축제에 가서 눈여겨봐야 할 볼거리가 있나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60여 명의 도예가들이 참여하여 전시 판매 위주로 최소한의 행사만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자기 명품전, 테이블웨어전 등 특별 전시와 도자기 경매 등이 진행되며 지역 도예인들의 개성있고 특색 있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도자기와 생활자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전시 판매 부스가 마련됩니다. 또 아울러 축제 기간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운영합니다. 시민들께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시면 홍보관에서 친환경 도자기컵 또는
접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안전한 행사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로 시민들과 도의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또 활기를 부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성호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과 함께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반 차량에 과속 단속 장비를 부착한 암행 순찰 차량이 다음 달부터 경남에서도 운영됩니다. 경남경찰청은 암행 순찰 차량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비롯해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는 40km 제한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김해 안동 지역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시청 민원 접수 사이트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안동 물류센터 건립 반대글이 약 100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은 게시글에서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화물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를 비롯해 출퇴근 상습 정체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물류센터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건축 허가를 냈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하동의 한 서당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엽기적 폭행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 학생이 가해자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3살 A양을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창원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3월 국민청원에 자신의 아이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은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자신보다 어린 원생에게 폭행과 모욕을 비롯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지리산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가 출입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경남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탐방로는 종주 능선상의 노고단에서 장터목 구간을 비롯해 치반목에서 천안봉 등 모두 25개 구간 125.3km입니다. 단일 상인이 가능하고 산불 위험이 낮은 중산리에서 법계사, 천안봉 등 37개 구간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까지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 반영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합니다. 대상은 도민주도형 71개와 지역주도형 40개로 모두 111개 사업입니다. 현장 점검단은 경남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동체 협력지원가와 사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남도는 사업 목적 달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